지금 그 부산시장 선거를 한번 가볼 텐데요. 저는 부산시장 선거 포기하면 지고요. 포기 안 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실제로 민심이 선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가 선거를 만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언론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여론이면 여론이 불리해도 언론이 불리해도 우리가 이기는데 박빙일 경우에는 언론의 장난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014년도에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당시 서병수 후보한테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뒤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한명수도 마찬가지, 한명 총리도 그랬죠. 오세훈하고 15% 20% 차이 나던 선거를 막상 깠더니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거돈과 서병수가 2014년도에 실제 선거에서는 1.3% 정도밖에 표심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지금처럼 상황도 아니에요. 그거 제가 2016년에 25% 진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4% 졌고 조홍천 의원도 27% 진다고 나왔는데 정말 270표 차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선 조사를 주로 해서 장난을 쳤죠. 유선 ARS. 그래서 지금 믿을 만한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100%. 그 여론조사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뭐 박형준이 막 많이 나오고 김영춘은 적게 나온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에 크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물론 그때 2014년도랑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오거돈 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득표율 55%예요. 부산 시민 중에 55%가 민주당을 찍었던 소리고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의 부산 쪽 득표율이 44%예요. 그러니까 박형준이 무조건 이겨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히지만 않는다면 저는 부산시장 선거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재밌어진 게 이현주하고 박민식도 다 국민의힘 후보들이에요. 이현주가 당내에서 단일화를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현주하고 박민식이 단일화를 먼저 해서 그 단일 후보가 박형준하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특이하긴 하죠, 근데. 근데 저는 사실은 결선 투표제나 이런 걸 둘 경우 그런 그 합종 연행이 과거엔 있었어요. 그게 71년 대선, 70년 대선인가 그때 그 신민당 후보 뽑을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DJ가 되잖아요. 이철승과 손잡고 결선 투표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보장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고 역동적으로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박민식하고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박형준을 이겨보겠다 이런 정말 용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관위에서 그 토론이 끝날 때마다 승패를 이렇게 투표로 붙여놓잖아요. 박형준 3승, 박민식 2승, 박성훈 1승, 이현주 3패. 이 사람들이 얻은 승 대부분은 이현주한테 얻은 건데 내가 이거 보고 그 답이 그냥 나오던데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현주 왕따 현상이에요. 이게 토론이라는 게 답이 있어요? 없죠. 누가 이기고 지고는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거든. 하다못해 안철수 지지자는 안철수가 아무리 토론 못해도 자기 안철수가 토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현주 자체는 저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지금 사실상 다구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현주 씨 분연히 일어나세요. 박형준 비리를 더 까발려 주세요. 그래도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마지막 그 선은 안 넘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죠. 저는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을 때 정말 폭탄 폭로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 안 하더라고요. 엉뚱하게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라 뭐 이렇게 깜짝 놀랐어. 저도 약간 이 부산에 매주 가서 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려져 있고 이게 이슈가 많이 되는데 막상 부산 지역에서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냥 후보자들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관심도 많이 없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일자리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그 부산을 이탈하려는 청년들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솔직히 정치권에서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많이 토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e스포츠가 그 부산의 지스타라든지 게임 산업이 되게 많이 자리를 잡았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에 광안리에서 10만 인파 해가지고 e스포츠 열기가 엄청 났었고 이런 e스포츠를 단순히 뭐 게임 중독자 뭐 질병 프레임이 아니라 그 하태경 씨가 그걸로 젊은 남성들의 표를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민주 진영에서도 뭐 전용기 의원이라든지 좀 젊은 남성 의원들이 나와서 게이민들 대변도 하고 부산 지역에 또 이게 산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도 좀 길게 내다보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부산 지역도 굉장한 그 특히나 페이커 선수라든지 이런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e스포츠 강점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하태경 의원은 이건 박근혜가 4대 악으로 규정했던 거잖아요. 네, 게임 맞습니다. 중독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네. 잠깐만 그러면 박근혜가 황희도를 디스한 거네요. 그렇죠. 4대 악이. 왜 게임 중독이 악이니까 게임하는 사람이 예.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특히 저쪽에 그 여명숙 씨라고 있어요. 게임물관리위원장인가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했는데 지금 유튜버로 엄청 성장하고 있거든요. 조회수 되게 잘 나오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박근혜 정부 때 그 엄청나게 역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욕한다고 우르르 또 가고. 모두각이에요. 아 그. 국정농단 때는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모두각이세요. 그 뭐야 분홍색 옷 입고 나와갖고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자 이야기 너무 새지 마시고. 자 근데 지금 실제로 서울에서도 지금 4명이 본선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세훈하고 조은희는 서울시장, 정무부시장 했던 한 팀이야. 그러니까 1위는 사실상 나경원하고 오세훈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박빙이거나 나경원이 좀 튀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오세훈과 조은희 뭐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해가지고 나경원을 또 이겨보려는 그런 흐름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뭐 흐름상으로는 그렇거든요. 2월 말 우리가 이번이 마지막 주잖아요. 여기에 당내 경선은 사실상 끝나고 3월 초에 어느 당이든 본선에 올라갈 주자가 일단 뽑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단일화 여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가 3월 초반 10일 전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그 김진애 후보하고도 단일화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김진애 후보가 한마디 하겠죠. 쓰리 쿠션. 김진애 후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 방송에 나왔었는데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그림이거든요. 김진애와 안철수의 토론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좋네요.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안철수가요. 그 지금 보수 인사들 만나고 다니면서 심지어 퀴어 축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완전 떡벌인데 그런 프레임에 빠지는 순간 안철수는 중도표 다 잃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수 인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나고 다니면서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로 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에 윤상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의외였어요. 누나 나 여기 있어요 그 사람. 그죠? 박근혜한테. 네. 근데 저는 그 퀴어 축제 그 하나의 이슈와 관련해선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인이 저러면 안 된다는 건 뭐 동성애에 대해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그 태도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를 그 광화문 저는 사실 저 죄송한데 퀴어 축제 광화문에서 하는 것이 언젠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혐오스러워 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굳이 찾아가서 제가 찬성 반대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면 문제고 도심 밖으로 가면 문제가 아니면 어디로 가자는 건지 전 그게 되게 궁금해요. 도심 밖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남양주? 뭐냐고 그게. 아,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태도면 저런 태도가 연장되면 유태인 학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태도를 보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강의하고 싶다는 게 나중에 그 태도가 나중에 나아가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안철수의 퀴어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보수표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저쪽 보수의 당선이 가능한 인물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본인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도표를 그대로 흡수해 가져가서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정의당 표는 쌍나라 같다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극우 쪽으로 몰려가면 중도표마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근데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내 행동이나 생각이 틀렸지 않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더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요 댓글 중독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트윗에서 혹은 좋아요 뽕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기사의 댓글은 전부 다 안철수 찬양 일색이에요. 네. 거기 근데 그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호한 태도. 모호한 태도가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입장을 막 적극적으로 밝히는 분들의 성향을 분석해야 돼요. 안철수 캠프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나는 눌러봐요. 싫어요 10명이나 되는데 좀 더 눌러주세요. 싫어도 괜찮아요. 싫어요가 10명? 네. 너무하지 않나? 자,